안녕하십니까. 문담 정문섭의 책 읽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징 대 수신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구독 중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 책을 보면요, 저자가 장샤오헝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베이징 수신학이라는 책이 탄생한 배경을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보다 개인의 이익 그리고 가치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서 화학과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수신으로 자기 절제를 배우면 욕망, 부, 명예의 노예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신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하면 포용력도 기르고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 간의 어떤 잘못도 실수로 감싸 안으면서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읽어봤더니 굉장히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12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 또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방법,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방법, 기타 등등해서 12가지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사례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죠. 근데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본인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은 욕망의 끝이 결국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가장 비근한 사례가 뭡니까? 우리가 로또, 그죠?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거의 70%가 그 이상이 아주 파탄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욕망 절제하기 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항아리에 쥐가 빠졌습니다. 쌀독이 든 항아리에 쥐가 빠졌는데 처음에 뚝 떨어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먹을 게 풍부하고 열심히 먹고 잠만 디릭디릭 자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아리가 비면서 자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물과 같아 갖고 마르면은, 부족하면 마르지만 너무 넘치면은 재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인내하는 방법. 제가 좋아하는 맹자의 구절을 한 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장 강대 이모시이냐, 필선 고기심지, 노기 근골 아기체부, 공핍기신 행불난 기소위, 소이동 시민성 증익 기소불능이라, 이런 얘기죠.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또 신체를 고단하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공에 빠뜨려 가지고 행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이제까지 해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문구죠. 고자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인내를 배워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사례로 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천. 중국의 역사하면 사마천의 사기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마천은 그 당시에 흉나 싸우다 투항한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미움을 사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여러 가지 이제 형을 당하는데 뭘 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사마천의 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궁형을 해달라고 합니다. 궁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 부분, 그죠? 생식기를 끊어내는 그런 궁형을 자기가 자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픔을 딛고 쓴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 보셨던 사기죠. 예, 중국의 가장 유명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몰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입니다. 자, 이 내용에는 나폴레옹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일전 계속 싸움을 이기다가 한 번은 패하죠. 그래서 어느 형편없는 섬에 있는 집으로 쫓겨가는데, 거기 갔더니 거미줄이 있어 칼로 거미줄을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미줄이 끊어졌는데 순식간에 거미가 일어나서 끊어진 데를 툭툭툭 연결하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다시 또 했더니 또 연결하고, 또 한번 쳤더니 또 연결하고. 이런 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8번 쓰러지면 9번 일어나는 사고방식, 그걸 보고 큰 깨달음 얻어갖고 나폴레옹이 그 다음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 사례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나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는 그 교훈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을 삼고 있다고 그러죠.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속 불빛을 꺼트리지 않는 법.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똑같을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이 많죠. 저한테도 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순간, 뭐 가족이 뭐 해체됐던 그런 순간, 이런 것들,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르신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아주 유명하십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는 땅 위에 난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 자, 의심이 가는데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학문의 자세가 아니다. 송나라 유명한 철학자 장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의심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원인 규명이 시작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시켜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켜야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럼 그런 성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실패와 시련을 맞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죠. 그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택권은 누구? 본인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상황에도 좋고 나쁨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과를 반밖에 안 남았을 때 아직도 사과가 반쪽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와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질투심이 생깁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죠.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책에 나오는 것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조조가 계륵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중에 그 사곡이라는 땅을 놓고 유비하고 조조가 이제 한판 승을 한판 싸움을 벌이죠. 그때 이제 유비한테는 누굽니까? 아주 유능한 제갈량을 영입을 해가지고 제갈량이 뭐 계속 승전을 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그 사곡 땅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중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이지만 조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 그게 사곡 땅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뺏겼는데 저녁 시간 돼 가지고 부하들이 와서 죽은 오늘 밤 짝말, 암호라고 하는 거죠. 짝말은 뭘로 할까요? 하니까 계륵이라고 하죠. 계륵. 그래서 이제 계륵이라는 말을 듣고 그 휘하에 아주 머리가 좋았던 양수라는 친구가, 장수죠, 장수. 아마 닭갈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철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철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조의 마음이 들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계륵이라는 말이.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중에서 다 가만히 있는데 양수팀들만 철수하는 걸 보고 군령에서 참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죠. 이게 바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앞서가는 그런 행동은 좋은 게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륵이죠. 자, 여러 번째는 내려놓는 법입니다. 내려놓는 법. 행복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나에게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그러죠. 만족하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내려놓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정하는 방법.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들이 많죠. 특히 지혜를 얻거나 이런 경우. 여기서도 이제 당태종과 위증에 대한 사례를 집어넣고 있는데, 당태종과 위증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건 이제 당태종과 위증이 그런 관계를 거쳐서 이제 정말로 좋은 임금과 신하로 거듭났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위증이 먼저 죽게 되자 당태종이 위증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었다. 나의 용모를 비춰주는 거울, 말 그대로 거울. 나의 정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그건 역사적인 상함이죠. 그리고 내 언행을 바로잡아주는 거울이 바로 위증이었는데, 위증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참 통탄할 노릇이다 라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은 거울로 삼으면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과 실을 분간할 수 있다. 남의 평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고치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책 마무리를 해볼까요? 사람이 되려면 사고를 할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반성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유튜버 독자 여러분들도 매일 같이 짧은 시간에도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발상도 얻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베이징대 수신학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은 한 번 봐서 될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 12가지 사안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잠언처럼 생각하면서 틈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